안녕하세요. 결혼의말TV의 미세스 여우입니다. 요즘 기혼자들한테 기혼방이라는 게 유행이고 결혼한 사람 치고 남친 여친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죠. 상황과 이유는 있다고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한 사람하고만 사랑하면서 살겠다라고 한 약속인데 그 약속에 영원하지 못하다는 게 너무 슬프죠. 바람피는 남편이나 아내 옆에 있는 배우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요. 이 사람을 용서할지 말지 참 갈등이 클 것 같습니다. 그래, 한 번의 실수로 그냥 묻고 넘어가자라고 하면서 통 크게 용서하려고 해도 이번 한 번은 용서한다 쳐. 근데 또 바람피면 어떡하지? 바람피는 건 팔자에도 나온다는데, 그리고 습관성이라는데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그래서 오늘은 바람핀 적이 있는 사람 다시 피우는 게 수학 공식같이 꼭 다시 피우는 건지 아니면 그야말로 개과천선해서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건지 그런 확률이 많은지 한번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바람 피운 사람은 반드시 또 피운다?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죠.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. 제 주변에도 바람은 폈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가정으로 돌아온 그런 사람들을 여러 봤어요. 물론 또 피우는 사람들도 있겠죠. 그렇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니 한번 노력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, 문제를 해결하라. 모든 아내들이 출산을 하고 나서 남편과 각방이 되죠. 남편은 주로 옆에 조그만 방으로 가게 되고요. 아내는 아기와 같이 잠을 자게 되는데요. 이런 각방 생활이 길어지면서 또 하루 종일 아이와 씨름하느라 몸도 마음도 피곤한 아내는 남편과의 오붓한 밤 시간은커녕 모든 것이 힘들고 귀찮아집니다. 당연히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게 마련인데요. 잠깐의 이런 거리감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넘어가겠지만 이런 생활이 장기화되면 서로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. 제 주변에도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요. 출산을 하고 나서 각방살이를 하게 됐어요. 밤에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도 똑같이 밤에 아내를 찾은 그런 남편은 이 친구가 매번 핑계를 대고 거부를 한 거죠. 결국 이 남편이요. 해외 주재원으로 신청을 해서 밖으로 나가서 살다가 결국 바람이 나고 둘이서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다가 지금은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데 옆에서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. 부부도 아닌 것이 부부가 아닌 것도 아닌 것이 정말 애매모호한 상태로 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. 마치 쇼윈도우 부부처럼 마지못해서 그냥 한 집에서 법적인 부부로 사는 슬프죠. 또 한 집은요. 남편이 공기업 다니고 애들 둘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. 이유인즉슨 항상 내 편이 아니라 시어머니 편인 남편한테 서운함이 쌓여 있었는데요. 그냥 참으면서 살다가 이 아내가 자궁근종 때문에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돼요. 아픈 자신을 보살펴주기보다는 동호회 활동을 더 열심히인 그런 남편을 보고 끝내 폭발한 거죠. 결국 이 부부는 오랜 법적 공방 끝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. 이렇듯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둘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. 각방살이로 내 남편이 외롭다? 각방살이 청산하세요. 현재 어떤 사안으로 내 아내가 서운해한다? 그 서운한 마음을 풀어주세요. 현재 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고 둘의 관계가 잘못된 이유를 인식하고 고치려는 의지가 있다면 한번 피운 바람은 일회성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그러나 꼭 다시 바람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데요. 환경과 외부 요인이 어쨌든 일단 바람을 피운 당사자는 잘못을 저지른 게 맞죠.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다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텐데요. 이때 내 잘못이라기보다는 남 탓, 상대 탓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. 우리 아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다. 우리 남편이 이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. 이런 식으로 배우자 탓, 외부 요인 탓만 하는 사람들은 다시 바람필 가능성 99.9%.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한테 있는 건데 이걸 나의 내부에서 찾질 않고 외부에서 찾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같은 패턴으로 행동을 반복하기가 쉽다는 얘기죠. 네 번째인데요. 이미 일어난 과거 일을 어떻게 되돌리겠어요. 안 살 마음이라면 몰라도 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바람핀 내 배우자를 용서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요. 어렵겠지만 마음을 열고 다시 신뢰를 쌓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해야 됩니다. 서로 열린 마음으로 용서하고
신뢰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다 보면 오히려 더 전보다 강한 관계로 거듭날 수도 있습니다. 불륜 때문에 배신감과 상처로 고통이 큰 이 땅의 모든 부부들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더욱 공고한 부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제 이혼 사유는요, 외도는 아니었어요. 그렇지만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힘든 일이죠. 저한테도 또 상대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상처가 되고 후유증이 남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라는 게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살아내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. 저를 포함해서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가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의 숙제 타임, 숙제를 드릴게요. 오늘은 내 정신적인 상처를 좀 되돌아보는 일을 할 건데요. 경우에 따라서 정신적인 상처는 몇 년씩 지속이 되기도 하죠. 사람들이 겪는 문제 중에 상당 부분이요,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마음속에 남겨두기 때문에 골마 터진다고 하죠. 그래서 전문가들은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내 모든 생각과 감정을 글로 털어놓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. 그것은 바로 두뇌가 생각을 정리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해요. 글을 쓰면서 한 걸음 물러나서 전체 상황을 보고 내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. 자신의 상황에 스스로 한 걸음 물러나서 거리를 두고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죠. 오늘의 숙제, 나의 정신적인 상처를 되돌아보는 숙제를 내드렸는데요. 숙제 해오세요. 오늘 결혼의 맛 TV 영상 어떠셨어요?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. 안녕.